서초 할마을바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를 준비한 셰프 권군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올 한해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연말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송년회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변 분들과 오손도손 모여서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홍합을 활용한 토마토 홍합찜입니다. 그리고 토마토 홍합찜과 함께 드실 수 있는 토마토 브루스케타 레시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재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마토를 좀 썰어 주겠습니다. 토마토 밑둥을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자, 썰어놓은 토마토를 잠시 밀어놓고 자, 양파도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질오일에 넣을 바지를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를 썰 때는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말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썰면 됩니다. 자, 마늘은 칼등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야채 손질이 끝났는데요. 자, 홍합을 다듬기에 앞서서 홍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합은 사실 손질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구매하실 때 가능하면 꼭 세척 홍합으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홍합은 고인물이 아니라 반드시 흐르는 물에 닦아주셔야 합니다. 홍합끼리 잘 비벼서 겉에 붙어있는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떼주시고 잘 안 될 때는 수세미를 활용해서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세척을 마친 홍합으로 조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을 켜고 팬을 달궈 주겠습니다. 적당히 달궈진 팬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만 부어 보겠습니다. 자, 오일을 넣은 후에 먼저 마늘부터 넣어 주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 마늘의 풍미를 끌어올릴 때는 마늘을 편으로 썰어서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토마토 홍합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스튜의 형태로 이따 끓여줄 것이기 때문에 마늘을 편으로 따로 썰어주지 않고 이렇게 으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늘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다른 야채들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토마토가 충분히 익은 것 같은데요. 이제 토마토 페이스트와 토마토 소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소스를 넣었고요. 다음은 토마토 페이스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는 이 고추장처럼 굉장히 진득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이 없는 요리를 할 때는 물에 따로 풀어서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토마토 소스나 기타 이제 수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떠서 한 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은 후에는 물을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약간의 물을 넣어주었고요. 네. 자, 물을 넣었으니 다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소스가 이렇게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끓었기 때문에 홍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합을 넣은 후에 화이트 와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비린내를 잡아주고 이 풍미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약간의 육수와도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좀 넉넉하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넣으신 후에 살짝 저어주시고 이렇게 충분하게 어느 정도 저어준 후에는 바질을 넣고 뚜껑을 덮겠습니다. 자, 바질은 잎사귀 그대로 넉넉하게 넣어줄 거고요. 자, 이 상태 그대로 뚜껑을 덮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덮은 채로 3분 정도 익혀줄 텐데요. 홍합은 너무 익히면 질겨지고 살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 정도 너무 오래지 않게 조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홍합이 충분히 조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합이 충분히 익어서 입을 다 벌리고 있죠? 네, 홍합이 충분히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잘 익혀진 홍합을 마무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홍합에 먼저 발사믹 식초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일에 아까 다져뒀던 바질을 넣어서 바질 오일을 만들 겁니다. 원래 이렇게 올리브오일에 바질을 담궈둔 후에 하루나 이틀 정도 숙성을 해두면 이 바질의 향이 올리브오일에 더 깊이 스며들면서 더 깊은 맛을 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신선한 바질을 바로 써주셔도 충분한 바질 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질 오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질 오일을 넣은 후에는 불을 꺼줍니다. 한식에서 참기름을 넣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리가 다 된 토마토 홍합찜을 잠시 덮어놓고 이제 토마토 브루스케타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브루스케타는 이름 그대로 토마토가 주재료인데요. 토마토는 수분이 많은 식재료입니다. 토마토에서 수분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손질하기 전에 수분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의 수분 제거를 위해서 씨를 먼저 빼주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의 씨를 이렇게 제거하고 과육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를 제거한 토마토를 잘라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감을 위해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방울토마토도 함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프컷으로 잘라주신 다음에 안쪽을 조금 짜주셔서 씨를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 작은 티스푼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내셔도 됩니다. 깨끗하게 제거가 된 모습이죠. 네. 자, 이제 마늘 한번 다져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등으로 간단하게 으깨 주시고요. 다져둔 야채를 마리네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량의 소금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후추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발사믹을 조금 넣어주고요. 다음은 자, 치즈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나 그라노 파다노 치즈 등 다양한 치즈를 취향에 맞춰서 쓰셔도 좋습니다. 네. 자, 치즈를 충분히 갈아주었는데요. 네, 재료를 살짝 섞어주겠습니다. 자, 치즈와 함께 가볍게 섞어주신 후에 여기 올리브오일을 조금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둔 바질 오일을 활용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빵을 구울 때도 이 바질 오일을 활용할 텐데요. 이 오일 분만 해서 조금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재료들의 마리네이드를 끝냈습니다. 이제는 빵을 구울 차례인데요. 자, 이 딱딱한 바게트 빵에 아까 만들어 주었던 바질 오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을 이용해서 오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질 오일을 바른 바게트를 팬 위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센 불에 구우면 팬 바닥에 탈 수가 있거든요. 불 크기는 약에서 약중 정도로 해주시고 굽는 시간이 2분에서 3분 정도면 됩니다. 자, 빵이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은데요. 빵을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한 1분 정도만 더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 바닥과 바질 오일이 만나면서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들리죠? 네. 자, 빵과 팬 바닥이 타지 않도록 불을 약하게 줄여주시고요. 자, 이제 빵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잘 구워진 빵에 아까 마리네이드 해둔 식재료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푼에 덜어서 예쁘게. 자, 이렇게 토마토 브루스케타는 완성이 되었고요. 아까 조리해둔 토마토 홍합찜과 함께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간단하지만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죠? 집에서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재료와 조리법으로 준비했으니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맛있고 알찬 요리 레시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